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여기 밑에 저희가 이모지를 누를 수가 있어요. 구글 미트는. 맨 밑에 하단에 그 바 보시면 역시 선생님들 너무 학습이 빠르십니다. 네, 이모지 표시 보시면 네, 여기 있는 몇 개죠? 10개의 이모지, 11개의 이모지를 마음껏 쓰실 수 있어서 네, 이걸로 뜨거운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고, 네, 음, 네, 잠시 진행상에 차질이 있어서 어, 쏟아지는 하트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학교 끝나고 늦은 시간인데 참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네. 그래서 오늘은 전남 선생님들을 위한 5월 웨비나고요. 저희가 지금 2월 말부터 계속해서 전남 선생님들을 위해서 월간 웨비나를 저희 구글 포 에듀케이션이랑 전남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인 포인트하고 함께 월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 3, 4, 5, 네 번째 웨비나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면, 네, 구글 포 에듀케이션 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이름은 이상아고요. 팀 내에서는 세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 아직도 제 영어 이름이 어색한데, 네, 그래서 저희 팀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저희가 저희 구글 포 에듀케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매달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좀 연수 계획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하고 그걸 학교 선생님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한번 선생님들 아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번 사진 찍어 보시고 이 링크를 제가 한번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이트냐면, 잠시만요. 프레젠팅은 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 선생님 혹시 잠시만요. 권한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저도 가끔, 네, 헤매는데. 유지연 선생님 지금 화면이 공유되고 계셔서 화면 공유를 좀, 네, 중지해 주시겠어요? 다시 제가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사이트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구글 포 에듀케이션에서 전남 선생님들을 위한 사이트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찍어두시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선생님 되게 엄청나게 정보가 많으셔가지고 그때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바로 들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찍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PC 쓰고 계신 선생님들 위해서 링크도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리면 이런 사이트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2월부터 해온 웨비나 자료도 있고, 각 학교에서 구글 계정 같은 거 정리하실 때 필요한 자료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 혹시 아직 교육청 도메인으로 이디오 플러스를 신청을 아직 안 하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분명히 쓰시다 보시면 굉장히 어딘가에는 물어보셔야 할 곳이 필요하실 텐데 여기 지원처도 저희 연락처랑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학교에서 오늘 배우신 거 해보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네, 이 사이트 링크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다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한 웨비나 자료도 여기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것도 만약에 복습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벌써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그래서 오늘 할 콘텐츠만 소개하고 저는 선생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저희 이디오 플러스의 핵심 기능 중에서 연습 세트하고 유튜브 양방학 퀴즈를 금일 초에 강승현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으로는 리드 언론과 구글 미트에 있는 학교에서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을 광양 중동 중에 우정훈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크롬북 대여 체험 서비스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저번 3월 웨비너 때 김대성 선생님이 신청을 하셔서 크롬북을 원래 안 쓰시다가 대여를 무료로 받으셔가지고 한 달 정도, 2주 정도 써보신 후기를 직접 짧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이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세션에는 전라남도 교육청 계정으로 하는 실습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에 참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전남교육청 계정을 혹시 지금이라도 네, 근무 시간이 지났지만 네, 혹시 정보부장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그 안내 받아가지고 한번 실습에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실습 자료도 다 드릴 예정이니까 만약에 오늘 못 하셨다면 그래도 오늘 잘 보시고 학교로 돌아가셔서 전남 계정으로는 지금 다 쓰실 수 있는 기능이세요. 이 모든 기능이 유료 기능이지만 전남 선생님들은 바로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라서 저희가 전남 선생님들 대상으로 소개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첫 번째 세션 진행을 해주실 강승현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지나가지고. 제가 발표 그 자료 화면 공유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완도 금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강승현입니다. 저는 현재 구글 공인 트레이너하고 공인 코치 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구글을 활용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교사입니다. 오늘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에듀플러스의 핵심 기능을 익히고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에듀플러스의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외에 이 원본성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2번하고 3번을 중점으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에듀플러스의 주요 서비스를 한번 간단하게 탐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이제 사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에듀플러스 실제로 이거를 활용을 해보고 그리고 제작을 해보는 것까지 오늘 실습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수업 코드로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제가 오늘 연수 관련된 내용을 담은 패들렛하고 클래스룸 링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가입이 되셨으면은 클래스룸에 참여를 하셨으면은 실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듀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듀플러스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최상위 프리미엄 교육 솔루션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래스룸에서는 연습 세트, 부가 기능, 그리고 원본성 검사,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활동 등 이 에듀플러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교사의 경우 이런 다양한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다른 이제 그 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겠지만 사실 구글 미트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에듀플러스 계정에서는 그 참석자 500명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10만 명을 지원을 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글 미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글 미트의 화면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이 녹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에듀플러스에서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연습 세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의 평가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사전에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자동 채점이나 이런 피드백도 제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채점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높여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유튜브 인터랙티브 퀴즈 같은 경우는요, 동영상 활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영상 활동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께서 제공하는 영상을 그냥 시청만 하던 그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퀴즈를 풀게 하면서 조금 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보통 이제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활동이나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뭐 거꾸로 수업과 같은 좀 약간 그런 수업을 전개를 하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디딤 영상에 이 유튜브 인터랙티브 퀴즈를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본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더 유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보고서나 작문 과제 같은 것을 했을 때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대로 퍼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단으로 복제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펀더멘탈 버전에서는 제한된 횟수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에듀플러스 라이센스가 있는 교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무제한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세트를 한번 먼저 학생의 관점에서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제가 클래스룸 아까 링크를 드렸는데 몇 분 정도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약간 기다렸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조금 약간 그게 좀 약간 어려워서 나중에 제가 여기에다 교환 올려드린 거는 실제로 에듀플러스를 활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그 연습 세트를 한번 선생님들께 지금 과제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 세트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원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4학년 사회의 우리 지역의 위치와 특성과 관련된 연습 세트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교과가 수학인데 네, 네, 그 조영아 선생님 그 계정이 지금 현재 교육청 계정인 경우에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 계정으로 만약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아까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한테 지금 연습 세트 실습 해보기 한번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보시면은 아마 이게 뜰 건데 지금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여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거대로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같이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지역의 위치와 특성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연습 세트에 있는 기능들 좀 약간 위주로 좀 약간 생각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요거를 만드는데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 자료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거를 첨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값은 컴퓨터 자판이나 아니면 이렇게 타이핑으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에듀플러스가 조금 약간 다른 그런 AI 코스웨어하고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이제 연필 선택을 누르고 여기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답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인식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제가 지도에서 우리 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보면은 네 일단은 한번 그냥 아무거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 주소로 한번 이렇게 3. 제가 지금 마우스로 써갖고 굉장히 좀 약간 글씨가 별론데 이걸 3으로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퀴즈를 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제가 일부러 한번 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4번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4번이라고 써보면 바로 이제 답이 틀렸으니까 기존의 코스웨어는 이렇게 다시 시도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기회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다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렸으니까 자, 한번 그러면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북동 쪽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네, 북동 쪽이니까 어딜까요? 네, 그냥 뭐 이제 아무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입력이 지금 좀 약간 렉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한번 수학 쪽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학이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활용하기가 더 좋아서 네, 지금 제 컴퓨터가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 혹시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지금 약간 컴퓨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멈춰져가지고 네, 약간 끊김이 있는데 지금 1번 문제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도 좀 약간 순간적으로 멈춰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좀 약간 이 연습 세트랑 같이 지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가 5번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5번을 입력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기회를 이렇게 한 번 더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답을 여러 번 입력해서 이렇게 정답을 맞추게 되면은 뭔가 이게 교사의 화면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선생님들이 일단 참여하신 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사회 말고 이번에 한번 수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세트 활용할 때 되게 좋은 게 일단은 필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필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게 좋냐면 보통 이제 문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연필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이니까 0을 쓰고 여기다가 2를 쓰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문제를 풀겠죠. 100이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100으로 입력을 해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다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작성을 해도 문제에다 풀이 과정을 작성을 해도 이게 교사의 화면에서 이렇게 바로 보여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힌트라는 것도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기 한번 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컴퓨터가 버벅이는데 한번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힌트라는 거를 사전에 교사가 이 연습 세트를 제작을 할 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트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올렸냐면 일단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자, 학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교구 링크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집어 넣는지 또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면은 그냥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관련 영상을 집어 넣었어요. 이 관련 영상 같은 경우는 이 관련 영상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직접 찾으셔가지고 링크를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그런 리소스가 아까 제가 AI 기반으로 영상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뜹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AI 기반 영상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고요. 대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갖고 첨부를 해주시면은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이 제출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교사의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넷이 좀 약간 많이 버벅이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이따가 제작할 때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 지금 통계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여기 통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일단은 학생들이 어려워서 자주 틀리는 문제가 뜨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어떤 한 문제를 여러 번 시도한 횟수가 가장 높은 학생들의 목록이 뜹니다. 이쪽 통계 부분에.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진하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이 문제를 한 번 시도해서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학생이 두 번 이상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한 횟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한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학생이 실제로 어떤 답을 입력을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도 횟수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내 나이라고 체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집 주소를 체크를 한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한 대시보드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교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에듀플러스 라이센스가 있다면은 지금 클래스룸 첫 화면에 보면 리소스라는 게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따 소개해드릴 동영상 활동하고 연습 세트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습 세트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 세트 클릭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연습 세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딩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는데요. 보면은 좀 약간 구글 설문지하고 좀 약간 유사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작한 수학 학습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학습지를 만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질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져오기를 활용을 해서 다른 그런 PDF 자료나 아니면은 그런 구글 폼스 퀴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드는 거는 좀 약간 평상시에도 제가 잘 활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은 일단 제가 수학 학습지 만든다고 했었는데 구글 폼 퀴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작을 했었던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심심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구글 폼 퀴즈로 만든 거였는데 구글 폼 퀴즈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습 세트로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 그 다음에 가장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은 PDF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PDF로 한번 아까 그 호남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 번이라도 열람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최근 목록이나 아니면은 PDF 이렇게 파일이 모아져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업로드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여기 화면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드라이브 안에 있으니까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PDF 가져오기를 하고 PDF를 읽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PDF 안에 있는 거를 살펴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가져오려는 문제를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문항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영역이 지정이 되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상단에 있는 질문 가져오기만 누르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연습 세트 제작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 단답형도 되어 있고, 제가 띄워놓은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그리고 이 하나 선택이 그 구글 설문지를 예로 들면은 객관식 질문이고, 여기 밑에 있는 체크박스가 이 여러 개 선택이 바로 체크박스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할 땐 객관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 선택으로 체크를 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객관식 문제들도 사실 저는 단답형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필기 인식 기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타이핑으로 숫자를 입력을 해도 되지만, 학생들이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러온 문항에 그냥 정답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 그리고 60,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74겠네요. 74, 뭐 이런 식으로 74, 그리고 요거는 이제 24,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학생들이 풀 수 있는 학습지 작업은 여기서 끝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이제 좀 약간 활용을 하시고 싶으면은 여기 보면은 리소스라고 있습니다. 리소스. 이 리소스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를 딱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리소스 추가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힌트가 있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힌트는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힌트는 텍스트를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텍스트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링크를 붙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PDF 가져올 때 옆으로 되어 있으면 90도 회전이 되냐고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저라면은 그냥 그 PDF 90도로 회전돼 있는 거를 PDF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먼저 돌려놓고 나서 여기다가 집어 넣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유튜브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동영상 활동 관련해서도 안내를 드리는데 그 동영상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 뭐 2학년이었으니까 2학년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한 것을 선생님들께서 가져오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영상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학생들 중에서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뜨는 이 전구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 힌트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한번 텍스트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 자 여기다 힌트에다가 자 3 더하기 7을 하면 얼마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그것을 결과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텍스트로 이렇게 힌트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링크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이제 여기서 힌트 버튼 눌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5 이렇게 해갖고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걸 나중에 학생 화면에서 학생으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신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학생으로 사용해 보기를 눌러봐야겠죠. 그래서 학생으로 사용해 보기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습 세트가 학생 화면과 똑같이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방금 제작한 수학 학습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전구 모양이랑 이런 거 활성화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넣었던 영상이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화면에서 한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링크가 들어간 게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떤 것들은 그 앞에 뒤에 값이 잘린 채로 링크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반드시 학생 화면으로 사용해 보시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제작을 하면은 쉽게 연습 세트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영상 활동 한번 그러면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활동도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한번 선생님들께서 실습하실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로. 제가 믿기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엄청 속도가 빠른 인터넷인데 지금 왜 이렇게 버벅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들기 버튼 눌러가지고 과제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유튜브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여기를 통해서 과제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글 에드 플러스는 저희 전남교육청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시면은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사라님께서 제공한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거를 활용을 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펀더멘탈 버전에서는 유튜브를 단순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첨부를 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근데 이 에듀 플러스에서는 이 부분이 달라지는데 유튜브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유튜브 검색 또는 URL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리소스에서 만든다고 했었는데 리소스 옆에 보면은 새 연습 세트 만들기 옆에 새 동영상 활동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작을 한 거를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연수를 좀 약간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넌센스 퀴즈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 해당하는 타임라인에 지금 현재 관련된 퀴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생의 관점에서 체험하기 해서 과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에듀플러스 라이센스가 있으셔가지고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영상에 소리가 지금 안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창으로 이렇게 공유를 안 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도 좀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유튜브, 클래스룸에서 활용하는 유튜브는 광고가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 유튜브 동영상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왕이 넘어지면서 지금 영상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을 입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왕이 넘어지면 킹콩이겠죠. 그래서 제출을 하는데 잘 모르면 건너뛰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뛰기. 자, 건너뛰기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서술형으로 넣었잖아요. 저는 좀 약간 이게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아쉽긴 한데 그 연습 세트처럼 단답형도 같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연습 세트든 동영상 활동이든 모두 다 교사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어찌됐건 접근해서 풀던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때까지 영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콩이고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우유 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하고 계속 버튼을 눌러야만 영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좀 약간 많이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실습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거꾸로 학습을 하지 않는 교사여가지고 이거를 저는 보통 학생의 학습 이해도 점검을 할 때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단원의 마무리나 이런 데에서 학생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과 관련된 영상을 제시하고 거기 안에 있는 문제를 좀 약간 풀어봄으로써 스스로 좀 약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남자 선생님들의 희망입니다. 이게 그 플레이북이라고 해서 저도 미술 활동에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친구인데 이거를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아주 쉽게 학생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꼭 그 영상을 잘 안 보고 그냥 마음대로 만들었다 망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영상을 넣어놓고 이 객관식 질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객관식 질문에 그냥 예라고만 체크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고 봤니 안 봤니로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개 만들어갖고
중요 단계에 딱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활동도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약간 그 뭐지 컴퓨터 문제로 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약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시간이 좀 약간 많이 촉박해졌네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만드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창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 화면이 또 멈춘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화면이 이제 다시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새 동영상 활동으로 들어가셔갖고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새 동영상 활동 들어가갖고 뭐 유튜브에 이제 영상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들께서 링크를 알고 계시면은 링크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사회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확실히 시즌이어가지고 대선 관련해서 엄청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 보면은 암기송 하나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만드는 과정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상을 불러오면은 이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영상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안내 텍스트는 이 활동에 대한 안내를 집어 넣는 건데 꼭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안 넣으셔도 동영상 활동을 제작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 뭐 이제 객관식 질문을 넣으면 자동으로 제가 멈춰놓은 화면은 이 질문 시간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편하게 어떤 형식으로 쓰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뭐내 맘대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필요 없는 선택지는 지우거나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답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재생을 하게 되면은 14초쯤 됐을 때, 자,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 쓰라고 했지? 해가지고 학생이 선택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매번 이렇게 만들려면은 되게 번거로운데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플러스를 활용하는 같은 조직 내 교사하고는 간단하게 링크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같은 전남교육청 도메인을 활용을 한다고 해서 서로 링크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저희가 이제 그 전남교육청 그 관리 콘솔에 들어가 보면은 전남교육청이 제일 위에 있기는 하지만은 각 지원청별로 지역이 나눠져 있고 그 안에 학교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선생님들하고는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좀 이제 아직까지는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게 하겠지만은 현재 뭐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공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기존에 활용하시는 걸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안내 드렸던 이 핵심 활동들의 컨텐츠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남교육청 소속 교원이면 누구든지 신청만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무료 콘텐츠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되게 좀 약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선생님들 지금 보니까 제가 연수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더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셨는데 제가 지금 섬에 있어서 그런지 인터넷이 좀 약간 제 맘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오늘 제가
좀 약간 연결 이슈로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교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스크린샷으로 안 만들고 그 움직이는 그림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사라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네. 완벽해서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강승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지금 공유가 가능한 상태라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저거 좋은 기능이긴 한데 과연 내가 저걸 다 만들어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전남 도메인 안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공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남 선생님들 좀 모아서 뭐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제 같이 만들고 초등학교 뭐 6학년 사회 문제 같이 만들고 네, 교환은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런 좀 콘텐츠를 다 만들어서 그 링크로 저희가 전남 선생님들은 다 같이 쓰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웨비나 끝나고 마지막에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설문조사 마지막 란에 혹시 그런 연습 세트를 문제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체크해달라고 그 문항을 넣을 테니까 혹시 그런 거 같이 콘텐츠 만드는 데 관심 있다 하시는 선생님들 네, 그 설문에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제나님 오늘의 경품은 뭔가요? 약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오늘의 오늘도 경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와인 오프너 가져올까요? 네. 이따가 제가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와인 오프너 자동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랑 멀티탭이랑 저희 이제 보내드릴 거라서 이따가 만족도 조사까지 끝까지 잘 남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포인트 정원정 매니저님인데, 포인트가 구글 포 에듀케이션 그 굿즈 맛집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희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네, 저희 추첨을 통해서 매월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직접 우편으로 선생님 학교로.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정은 선생님께서 리더롱하고 구글 미트 기능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네. 그냥 공유부터 먼저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미들 얼롱이라고 하는 영어 독해 발음 관련 내용이라며, 이제 구글 미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글 미트 기능 중에 이제 에듀 플러스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같이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발음을 실제로 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클래스룸으로 조금 같이 가입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 언론은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영어 읽기 프로그램이고 음성 인식을 해주고 있고요. 테스트로 입력을 했을 경우에도 그 발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학생이 읽거나 또는 교사가 읽었을 때 그것을 스스로 AI가 학습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드 언론 자체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클래스룸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읽었었던 그 발음에 대한 평가 결과까지도 같이 보여주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조금은 수업 시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미드 언론 안에는요, 한 천여 가지의 단계별로 독해와 발음 중심의 읽기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네, 각각의 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퀴즈 문제들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는 기초학력이 모자란 친구들에게 같이 한번 사용을 하시면 수업적이거나 또는 반가운 시간에 사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신 미드 언론을 구글 클래스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에듀플러스를 신청을 꼭 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고요. 에듀플러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제 안타깝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녀들과 할 수 있는 방법은 리드 얼롱에 들어가셔가지고 책 읽어보는 방법은 같이 사용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에듀 플러스를 신청하시고 이제 학생들과도 같은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클래스룸에 이제 올리는 방법은 클래스룸 아까 전에 강승현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안쪽에 연습 세트도 있지만 그 오른쪽에 리드 얼롱이라는 버튼이 추가적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드 얼롱을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 안쪽에 여러 가지 책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클래스룸에 먼저 좀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코드 먼저 보내드리고요. 평소에는 맨날 더블로 모니터를 쓰다가 하나만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하는데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이제 초대 링크 들어오는 동안에 조금만 먼저 더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을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리드롱 과제를 넣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각자 추천되어 있는 책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클래스 안에서 여러 가지 책들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읽고요. 그 읽은 것을 디아나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 인공지능 친구가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디아라는 캐릭터를 클릭하게 되면 디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고요. 한 번 클릭하면 보통 전상 속도, 한 번 더 클릭하면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단어마다 발음이 모를 경우에는 개별 단어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개별 단어에 대한 발음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평가가 AI가 실시간으로 발음 오류를 감지를 하고요. 그 내용들을 피드백으로 검토 쪽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들어오고 계시나요? 이게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거든요. 수업 과제에 들어가시면 5월 14일 읽기 Let's Eat Fruit이라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Let's Eat Fruit이라는 리드 얼롱에 있는 책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걸 클릭하시고 직접 한번 똑같이 해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제 혹시나 못 들어가는 선생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발음이 일단 좋지가 않아서 네, 제대로 평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리드 얼록에 들어가셔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발음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다른 선생님들에게 검토의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 혼자 한 2가지 정도 학생 계정을 추가를 해가지고 연습을 해 보았을 때, 제 발음 자체가 좋지는 않아서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좋게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일단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에듀 플러스 기능이 없더라도 저희 교육청 계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안에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read. Let's eat fruit. 원래 제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으면 또 선생님들 If you 스피커로 need help, 편집이 tap my photo. 나갈 것 같아요. Kids eat fruit. Now you try. 이렇게 디아라는 캐릭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 발음을 모를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계속 같은 발음을 이야기 Read this 안 out loud. 하셔도 네, Kids. 알겠습니다. Kids eat fruit. Kids eat fruit. Kids eat fruit. Eat. Eat. Kids eat fruit. Fruit. Kids eat fruit. 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일단 네, 별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음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서 더 There.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 are many fruits. There. There are many fruits. Some fruit have a thin skin. What fruit has a thin skin? Blueberry have a thin skin. Quiz time. Blueberries have a dash skin. 여기 안에 있는 책들 중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퀴즈가 Drag the 나오는 right 문제도 answer to 있고, the question. 퀴즈가 없고 독해나 Yay, 읽기만 you got 가능한 it. 것들도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를 사용하신다면 아마 Read 체험판이 this out 아니라 loud. 바로 여기 Some. 들어가져 있는 과제는 바로 실행이 되실 거고요. Some fruit have a hard skin. What fruit has a hard skin? 저도 핸드폰으로는 아직 설치를 안 해봐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는 이게 설치가 된 다음에 뜰지는 아직은 제가 테스트는 해보지는 못했어요. Watermelon. 네, 저희 학교에서 일단 크롬북을 모두 다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치는 Has. 없이 실행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Watermelon has a hard Skin. skin. Well done, you got that. Quiz time. Dash has a hard skin. Yay, you got it. 네, 신대호 쌤이 올려주신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과제가 있어요.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Read this out loud. Trees. 네, 문제가 풀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신대호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문장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한 문장은 수업 과제를 만드실 때 선생님들이 리드 얼롱을 선택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쉬운 걸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거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좀 해보시면 가장 좋긴 하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발음 연습을 하기 위한 이제 문장을 5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장을 리드 얼롱에다가 넣어 놓으면 이 친구들이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면 자동으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미리 좀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제 단점이자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 자체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이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평가를 할 때 발음 연습 평가를 이걸로 하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하거든요. From, bear, back, big from, think, tie, 네, 모르겠네요. 네. Two tiny tigers took a taxi to town. 별이 많이 안 올라가네요. 선생님, 쉐어하는 탭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저만 안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아, 네, 아, 네. 탭을 바꿨네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Read this out 탭을 loud. 바꿔야 되는데. 네. Funny. Funny frogs fly fast in the forest. Funny frog fly fast in the forest.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몇 분만 5월 28일 초등학교 5학년 발음 연습하기 몇 분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5가지 정도여가지고 네, 공유가 또 풀렸습니다. 이게 니덜롱이 자동으로 새 창으로 따로 넘어가시면서 자동으로 계속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클래스룸 안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과제물에 들어가시면 어떤 친구들이 제출을 했고 이제 안 했는지가 나오고요. 수업 통계를 눌러보시면 네, 시간이 생각보다 네. 발음의 정확성이랑 이 발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친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친구는 더 읽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나와져 있어가지고요. 이 보고서 부분을 보시고 평가로 같이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설거지 쿠폰 있고 신부름 쿠폰 있고요. 네. 정확성이랑 이해 부분 2가지에 대해서만 나와져 있고요. 네, 여기 부분에 테스트된 단어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친구들이 각각 개인별적으로 눌러서 개인별이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나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현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연습해야 되는 단어가 툭이나 택시라는 단어를 좀 더 연습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제 효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열과 패스트 부분을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미나이 이용해가지고 제미나이에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영어 발음 연습 또는 기초 문장 5가지 정도 이제 알려달라고 하면 이게 자동으로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과제를 만드실 때 리더롱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과제를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디아라는 친구가 평가를 해주고 읽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적인 친구가 모자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계속적인 연습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시면 너무나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계속 같은 발음을 계속 하기에는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개별적인 과제로 클래스룸으로 과제를 계속 내어줘서 여러 가지 연습을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평가도 이제 진행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별 표시로 내가 발음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혹시나 영어 자체를 처음부터 못 읽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디아를 클릭할 때마다 디아가 읽어주기 때문에 그걸 읽은 걸 듣고 내가 친구들 앞에서 아니라 혼자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하시게 되면 학생들의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긴 하고요. 이제 추가적인 과제나 또는 학교 수업 전체적으로도 크롬북이나 이어폰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 같이 2학년에도 자기 앞쪽에 있는 녹음기 쪽에 좀 더 발음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지만 각자 개별적인 발음들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요. 같이 구글 클래스룸이 이제 에듀 플러스 버전이 신청돼야지만 된다는 건 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주세요. 전남문지 무료로 모두 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하셔서 학교에서 모두 다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만들기 과제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만들기 과제를 누르고 네. 아래쪽에 니드 얼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니드 얼롱을 클릭하시게 되면 니드 얼롱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도 신청해서 가능하고요. 여기에도 단계별로 이제 레벨 100 아래부터 이제 1000레벨 정도까지 다양한 부분들이 섞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 또는 학년 수준에 맞게 책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만들기는 여기 신규라고 되어져 있죠. 요 신규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발음 연습이면 발음 연습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제목도 되도록이면 영어로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아가 제목도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스피크라고 하시고 엔터 텍스트 부분에 이렇게 제미나이를 이용한 발음 문장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평가의 개수에 따라서 요걸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세 가지 정도가 되고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영어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최대 1000단어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평가를 할 때 1000단어 이상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소리내어 읽어주기를 선택하시고 첨부를 눌러주시면 이제 두 가지 모두 중에 어떤 걸 쓸 거냐가 나와요. 이제 저희는 소리내어 읽는 방법으로 하시면 이제 독해까지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들 또는 아이들이 만든 거 가지고 평가를 하실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작문한 내용을 실제로 넣어서 이제 디아가 읽어준다거나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읽어보고 그걸 평가하는 방안으로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시간 후인데 대략적으로 1시간이 좀 더 넘게 걸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걸 넣었을 때 좀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조금 다음날 사용한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기한 정해주시고 각 반별로 평가를 이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바로 실행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니드 얼롱은 요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이제 전담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영어 전담 선생님 또는 이제 각 반에서 모든 수업을 하시는 초등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과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발음 연습하는 부분에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제 방과후나 기초학력 담당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희 학교도 기초학력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사용하실지는 모르는 상태이기는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기초 친구들을 발음 연습시킬 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니드얼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리드올록 안에 있는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체크했는지 또는 이제 몇 번 만에 맞췄는지까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신 퀴즈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만든 과제 쪽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해와 읽기 정도까지 할 수가 있고요. 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퀴즈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리드얼롱은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리드얼롱은 넘어가고요. 네, 두 번째는 네, 구글 미트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미트인데요. 이게 무료일 때와 무료 아닐 때의 차이점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구글 미트는 줌과 비슷하게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화상회의 서비스이고요. 이제 구글 미트를 쓰시면 장점은 이제 안정적으로 좀 더 연결이 잘 되는 것 같기는 하고, 여기 안에가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편리하게 회의하거나 또는 학생들 수업 시간에 이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한다거나 회의 활동한다거나 국제 교류할 때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 미트의 주요 기능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화상 회의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일반적으로 무료로도 100명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고 에듀플러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1000명 정도까지 이제 온라인 회의가 생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일 경우에는 6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시는데 에듀플러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따로 가장 큰 장점이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했을 경우거나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설치 없이 바로 실행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웹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나 MSH, 파이어웍스, 사파리 정도 대형 이제 브라우저들 위주로만 가능한 것 같고요. 소규모 브라우저들은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상회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건 구글 미트에서 새 회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요. 되도록이면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가지고 일정을 추가하셔서 어떤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와야 될지 그 참여자를 추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학생들과 사용하실 때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부득이하게 아이들이 오랫동안 병가를 입원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구글 클래스룸의 미트 같은 기능을 같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에듀 플러스 기능들이 이제 조금씩 바뀔 때도 있기 때문에 꼭 정규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료로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네, 소그룹 채팅방이 가능하고요. 설문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Q&A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채팅방에서가 글을 남기게 되면 채팅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른쪽에 있는 점 9개 누르시면 회의 도구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Q&A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 질문은 회의 채팅방과 다르게 질문들만 계속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여기다 질문들 하나씩만 그냥 남겨보시겠어요? 아무런 질문 상관없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구글 밑에서 오른쪽에 점 9개 회의 도구라고 있는데요. 네, 우후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고요. 혹시나 제가 이걸 대답했을 경우에는 뭐 체크를 한다거나 저는 구글 미트로 제일 효과를 본 부분은 녹화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초창기 콘사 시기에는 녹화 기능이 자동으로 있긴 했었었는데요. 이제 유료화가 되면서 녹화 기능이 사라졌었거든요. 사라졌는데 에도 플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녹화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회의가 끝나면 학생들 누가 언제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그 명단이 이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따로 네, 체크를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메일을 확인하셔서 아이들의 출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익명 선생님인데 건의사항인데 워커시트 만들기. 네, 앞에 선생님의 강의 중에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제 워커시트 마음들 중에 이제 기능들이 좀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고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구글 본사, 네, 예전에 한 두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연수 들으러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네, 또 초대 이런 게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있긴 해가지고, 저도 신청해서 가보긴 했었는데, 네, 멀긴 하지만 한 번씩 가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 학교와는 좀 다른 세상을 보고 왔었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질문하면 가장 좋은 게, 네, 질문은 따로 들어가고 채팅은 따로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실시간 번역 기능이 네, 일단 스크립트는 잘 나옵니다.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한글 같은 경우에 스크립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제가 에듀플러스 할 때는 이제 번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네, 사라 선생님이 알려주신 걸로 봐서, 또 같은 거 하실 때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영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네, 다른 선생님들도 국제교류 요새는 많이들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소통하실 때 구글 미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듣기 말하기 체크. 네, 아이들이 말하는 거 듣기를 지금 현재 리더 언어에서 이제 배워지는 것 같고요. 이제 대신 이제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는 DR을 꼭 눌러줘야지만 걔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수정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나 봅니다. 이제 이 구글 플러스 중에 또 기능들 중에서요. 선생님들이 꼭 한 번 더 요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사용 신청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업체 쪽에서 이제 계정 관리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럼 계정 관리만 해주시면 구글 애드 플러스를 각 학교에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일단 한 번 신청된 학교는 올해에도 그냥 쭉 연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신청해 놓으시면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무료 사용 신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회의를 개설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건 그냥 미트 눌러서 하는 게 가장 쉽고요.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회의를 잡으실 때는 이제 구글 캘린더 들어가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글 캘린더에서 예약을 잡으시고 선생님들의 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그 회의 시작 10분 전 또는 하루 전에 각자 메일로 또 메일이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클릭만 하시면 회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학생들과 수업에 참여하실 때는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클래스룸을 사용하실 때는 대신 선생님이 꼭 하나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 구글 미트 참여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링크를 생성을 해주셔야지만 링크가 나오고요. 이제 일반적인 회의와 다른 점은 선생님이 꼭 먼저 들어가 있어야지 회의방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안 들어가져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은 대기방에 멈춰져 있고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모두 다 함께 들어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혹시나 갑자기 또 온라인으로 돌아갈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채팅에가 있었다 봅니다. 네. 이제 미들롱의 경우에 과제 제출했을 때 제출한 과제를 학생이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출했었어도 이걸 다시 클릭하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시 연습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이제 그 부분을 뜻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건지를 궁금하긴 하는데요. 학생의 결과는 아이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은 제출했더라도 다시 한번 과제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연습하고 끝이 아니고 또 한 번 눌러서 다시 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녹음한 것을 확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학생이 읽었던 부분을 디아나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체크해서 별로써 표시를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 부분을 선생님이 검토나 정확성과 이해 부분으로 다시 보여주는 기능은 있지만 이 친구 자체가 녹음을 따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동의가 더 필요해질 것 같아요. 네. 혹시나 그러면 이제 구글 미트랑 연동지어서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과 할 경우에는 1대1로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구글 미트를 녹화를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아이들 각자별로 눌러서 녹화하는 연습까지도 같이 찍어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 평가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녹화 자체가 유료 기능이어서 사용을 못 했었지만 지금 에도 플러스를 신청하시면 모두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동시켜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개발자 쪽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하는데, 현재는 별로성만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만 표시가 되어져 있고, 네. 애들 연수 결과를 지금은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별로서 내가 많이 맞췄다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별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확인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맞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능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유료면서 좀 더 쓸 수 있는 기능이 실시간 자막 사용 부분도 가능하시거든요. 이제 구글 미트를 사용하시면서 실시간 자막도 잘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응은 아까 전에 다들 사용해 보셨을 것 같고, 요 기능들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배경 부분이라든지 블러 처리라든지 얼굴 인물들의 보정 부분도 좀 더 추가가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선생님들이 화상회의 같은 거 하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공개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녹화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미트를 켜놓고 그걸로 아예 화면 공유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녹화를 따로 핸드폰으로 안 하고 화면 전체로 녹음한 게 들어가는 것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요 기능들은 다 똑같고, 네. 여기 보면 그 간단한 설문조사도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이 또 다 끝나가네요. 네. 네, 설문조사를 따로 선생님들 만드시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 네. 제가 지금 기능이 없네요. 네. 네,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한이 저한테는 없어서 제가 이제 만약에 회의를 주최했다고 치면 설문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처음 미트를 만났을 때 어떤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각각이 바로 클릭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이것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메일로서 다시 한번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중간에 따로 체크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서 편하신 것 같고요. 방금 사용했던 Q&A 같은 경우에 회의방이랑 별개로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있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바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에서 많이 있었던 기능인데요. 이제 소그룹 채팅이 가능합니다. 소그룹 채팅이 가능해가지고요.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할 때 각각의 방을 랜덤으로 쪼개줄 수가 있고 채팅방 시간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분 뒤에 다시 만나요 하면 자동으로 5분 뒤에 채팅방이 소그룹이 사라지고 전체 방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고 이제 이건 네, 아까 전에 이제 사라 쌤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따로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면 이제 구글 미트 자체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오른쪽 위쪽에 따로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게 뜨시고요. 요게 그 주소만 학교 종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메일로 퍼뜨려 주시면 선생님이 따로 이제 스트리밍으로 따로 안 들어가시고 내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자체를 스트리밍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는 선생님들은 이제 설문조사랑 Q&A 정도만 같이 하실 수 있는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면 이제 구글 미트의 조금 유료 버전을 마음껏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혹시나 방송 장비가 잘 안 될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저희 학교도 예전에 방송 장비들이 잘 안 되어가지고 웬만한 원격 교육은 유튜브로 하거나 유튜브 스트리밍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글 미트로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는 것을 바로 스트리밍 링크를 보내서 학교에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구글 로그인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같은 조직이 아닐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네, 스트림 링크는 시간 지체 없이 거의 바로 재생이 됐었습니다. 제가 바로 테스트 했을 때 만들어서 옆에 선생님들 여러 걸로 했거든요. 바로 그대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유튜브 라이브 하시면 한 5초에서 10초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신 구글 로그인을 안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이게 유튜브 스트리밍은 그 같은 조직은 아니어도 바로 시청이 가능해서 그 유튜브 링크만 있으면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미트에 참여하시는 거는 같은 조직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는 거는, 네, 학부모님들 일반 지메일로도 참여 가능하시고, 이렇게 미트에 들어가서 뭐 댓글도 쓰고 이런 것들, 미트에 들어오는 거는, 네, 같은 조직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제
질문 있으실까? 제 시간이 넘어가긴 했는데,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에듀플러스를 신청 안 하신 학교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이제 유료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기능들이 많으세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 사실 오늘 오후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를 갔다 왔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도 다문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다문화 요즘은 언어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쓰실 수 있는 기능 한 개만 제가 선생님들 내일부터 바로 가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고 다음 1분만 저에게 주시겠어요? 네. 여기 구글 미트에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여기 구글 화면에서 구글 미트 만들고 아까 우정 선생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네, 바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인스턴트 미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실시간 번역 기능이 다문화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기능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글 미트를 트는 상태인데 여기서 요 스마일 옆에 있는 CC를 누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다 우선 여기서 첫 번째로 한국어로 네, 설정을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먼저 설정을 하면 이렇게 한국어로 상당히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는데 요거를 여기에서 트랜스레이트 캡션 아마 선생님들 한국어로는 자동 번역으로 될 텐데 오늘 간 학교는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들이 반절 이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이거 어떤 언어지?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어떤 언어로 선택할지.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들어와 있고 한국어도 사실 베타이긴 한데 정확도가 높은 걸 봐서는 뭐 중국어도 있고요. 필리핀어도 네, 없고 저희 프렌치는 별로 없으니까 네, 어떤 언어 뭐 저희가 주로 선생님 혹시 채팅창에 중국어로 번역됩니다, 선생님. 채팅창에 혹시 학교에 많은 다문화 국가 하나만 쳐주시겠어요? 우리 학교에는 이 다문화, 이 언어를 쓰는 학생들이 많다. 채팅창에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베트남어, 네, 베트남어 찾아보겠습니다. 필리핀하고 베트남이 아무래도 많죠. 이렇게 여기서 베트나미스로 선택을 해주면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베트남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확인을 할 수는 없죠. 제가 베트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걸 영어로 영어의 정확도가 꽤 높았고, 그리고 저도 실시간 회의할 때 영어로 말씀하실 때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듣는데, 물론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으로, 네, 몽골어도 다 지원되고, 현재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다양한 언어가, 그리고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급하실 때 학부모 상담해야 되는데, 말이 완전히 안 통한다. 뭐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말이 완전히 안 통한다. 하실 때 이거 지금 당장 쓰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번역할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학교에서 해봐 주시고 저희도 이런 걸 되게 잘 써주시는 사례가 중요해서 제가 욕심을 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김대성 선생님께서 근데 사실 방금 전에 소개드린 기능들은 크롬북에서 가장 최적화돼서 작동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롬북은 진짜 맨날 하는 말이 써보셔야 안다. 얼마나 좋은지 써보셔야 안다라 해서 대여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2주 정도씩 써볼 수 있게. 네, 그래서 직접 써보신 김대성 선생님께서 네,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선생님들. 네. 네, 구글 크롬북 체험 서비스를 이용한 도하초등학교 교사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말 지금 들리고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으로는 잘 안 보여서 제가 바로 그냥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크롬 과학 교담으로 크롬북을 이제 대여 활용을 해서 체험을 했었고요. 크롬북은 지난 3월에 구글 활용교육 웨비나에서 이제 하다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계기가 이제 고학년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키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을 하는 학생들도 학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클래스룸도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하셨던 이제 에듀 플러스, 이듀 플러스 연습 세트가 이제 궁금해서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기인지 잘 모르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은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23명이고요. 총 대여 대수는 25대로 해서 대여 기간은 2주였는데 이제 에듀플러스를 한번 신청해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기간 포함해서 한 3주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할 때는 이제 학년 학생별 스티커 붙여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과학실에 두고 하면서 이제 필요할 땐 교사가 배부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 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결과물을 이제 그림 과제로 제작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4학년 과학 중에 이제 갯벌 홍보 자료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비스 페인트 어플을 이제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별도 터치펜이 있어서 이제 터치펜을 이용해서 크롬북에 했더니 이제 적용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크롬북 각도를 이제 개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각도를 조정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 이미지 검색이나 이 한 결과물을 클래스룸에 과제로 탑재하는데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검색을 하면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때 이제 갈매기를 어떻게 그려요라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서 그리면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찾고 참고해서 이런 그림들을 막 그려주고 했었고요. 그거를 클래스룸에 과제로 올려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실과에서 이제 동물 기르기나 아니면은 친환경 관련된 수업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 설문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바로바로 크롬북에서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캔바를 이용해서 클래스룸이랑 연동해서 이 과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캔바 어플 캔바 서비스 이용할 때 클래스룸하고 과제 제출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바로 공유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림 그리기 수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과제로 그림을 이제 그려서 제출하는 수업일 때는 창을 2개로 나눠가지고 크롬북에서 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저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학생들이 알아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요. 실과 시간에 한컴 타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같이 됐었고, 검색을 학생들이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떤 결과물 공유하는 곳에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진이나 링크를 공유하고 하는 것들을 좀 자주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용했을 때는요, 좋았던 점은, 키보드가 같이 있을 때 이제 태블릿의 편리함을 이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작성을 하거나 이제 검색을 할 때 편리함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키보드 타자를 칠 수 있는 학생들이 이걸 잘 사용을 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더 3학년 정도는 조금 사용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실에 타자 연습도 가능했고,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제 구글 도구 연계이 사용하는 것이 편리했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 이거 없었을 때는 그 갤럭시 탭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클래스룸에 뭔가를 올리고 아니면 제가 함께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평소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슬라이드고 그 태블릿에서 있을 때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어플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크롬북에서는 그게 굉장히 편리했었고요. 검색이나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설치 없이 바로 가능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하고 인원들이 많았는데 어플 설치나 이제 기능 제한을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점도 관리하는 데 충분히 장점이 됐었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계속 이걸 왜 계속 사용하지 못하느냐 아쉬움을 좀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좋았니라고 물어보니까 화면이 크고 키보드가 같이 있고 그림 작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좋고 이제 저는 주로 과학실에서 필요할 때 꺼내줬으니까 이걸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서 학생들은 좀 편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불편했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충전하거나 보관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새로 충전하게 되면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충전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았고, 과학실용으로 따로 한 8대 정도 갖다 놓고 학생 수에 맞춰가지고 이걸 계정 전환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플을 검색하거나 이제 설치를 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그거를 이제 저희 학교 이제 그 관리자 계정 콘솔로 막 이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설치를 하거나 이런 건 어렵더라고요. 이제 학생은 제한을 하더라도 교사도 좀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불편했었습니다. 하고 크롬 OS나 크롬북 사용 적응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노트북하고 다르다 보니까 뭐 와이파이 설정하는 거라든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것들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2주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쉽게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었고요. 요거는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하다가 좀 발생을 한 거였는데 전원 버튼이 오른쪽 마우스를 놓은 다음 마우스 오른쪽쯤에 있는데 학생들이 그쪽에 연필 같은 걸 두고 있다가 눌러서 자꾸 전원 버튼이 꺼지더라고요. 그럼 또 다시 재로그인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좀 생겨서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아쉬웠던 점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타자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태블릿이 사진 찍고 그런 활동을 하는 데는 좀 더 간편했지만 고학년한테는 크롬북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이 굉장히 좀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사분들께서 앞에서 한 2분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적용해 보고 싶어서 사실 체험 기간을 한 주 늘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잘 적응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디유 플러스 연습 세트 구글 클래스룸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과학 수업하고 연결을 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좀 이런 데 대한 안내 자료가 좀 더 있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크롬북이 뭐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확실한 장점이 있어서 고학년들한테는 특히나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수해 주시고 소통해 주신 정원정 매니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후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리셨을지 모르겠네요. 사라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지금 켰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써봤더니 이런 점이 좋고 또 이런 점이 아쉽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진짜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선생님들께도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또 부탁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 대여 서비스는 이제 좀 추가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혹시 진짜 강력하게 희망하시는 선생님은 오늘 연수 만족도 설문도 조사했다가 쓰는 날에다가 크롬북 대여 서비스 체험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학교는 뭐 한 학기씩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저희가 포인트에서 대여 서비스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큰 학교 같은, 근데 이게 좋은 점이 한 학급치만 있어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1, 2, 3, 4 번호 1번부터 25번까지 번호를 붙여놓고 이제 거기다가 5학년 1반 1번, 5학년 2반 1번, 5학년 3반 1번 계정 3개만 입력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로도 새 학급 학생들, 내 학급 학생들이 돌려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혹시 선생님들께서 한번 써보고 싶다. 팽톡 제 해봤는데 팽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펜톡 크롬북에서 이게 교육청별로 다르진 않을 텐데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매니저님 채팅창에다 연락처, 포스트 연락처 하나만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해주고 계시는 파트너사는 사실 크롬북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롬북을 판매도 하고 대여도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선생님은 지금 채팅창에 정원정 매니저님이 올려주시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드디어 마지막. 네, 이건 아까 했고, 네. 그래서 여기 안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피드백 선물 몇 개까지 드릴 수 있죠, 매니저님? 일단 선물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맞아. 엄청 요즘 대세인 멀티탭. 네, 되게 패셔너블한, 저도 되게 탐냈는데 아직 하나도 못 그렸고, 전동 와인 오프너. 네, 저기 구글 포 에듀케이션 로고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 설문해 주시면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또 전남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지역이라서 아까 선생님께서 막 물어봐 주신 사무실 방문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또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오늘 제일 많이 도와주셔서 물론 많이 와주신다고 아니지만 또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해주시면 또 그만큼 저희 팀에 가서 이거 보시라 이거 보시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해주셨다라고 해주시면 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크롬북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잘 쓰고 있는 도구라서 크롬북 챌린지 언급하지 말아. 여기 교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교사였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사였는데 저도 학교에도 진짜 이것저것 만족도 3번 항목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그냥 죄송한데 제가 그냥 1번 이거 그냥 1번, 2번, 3번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 2번, 3번으로 생각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체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링크 공유, 네,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모바일, 그렇죠. 네. 링크 채팅창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하신 분들, 저희가 진짜 매달 포인트에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학교로 직접 선물 발송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느 날 아침 힘들게 출근하는 출근길에서 이게 뭐야? 하고 열어봤더니 구글에서 온 선물이 도착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강의 내용이 오늘 부분과 달라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4월달 내용인데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그냥 1, 2, 3으로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만족도 조사.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작성했는데 네, 오류가 있었습니다. 1, 2, 3이라고 생각하시고 1번 저희 연습 세트랑 지금 업데이트 하긴 했는데 업데이트 연습 세트 유튜브 링크 2번 유튜브 인터랙티브 퀴즈 2번 구글 미트 리드 얼롱 3번 크롬북 대여 체험 후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선생님들. 그래서 피드백 마치신 선생님들께서는 나가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6월에는 좀 재밌는 걸 기획하고 있어요. 6월에는 좀 약간 조금 더 약간 재미있게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좀 편한 포맷으로 약간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이야기도 많이 받고 뭔가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유튜브 라방? 저 혼자
키워보는 크리에이터의 꿈, 네, 먼저 유튜버의 꿈을 키워보고 있어서 약간 팀에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지만 그렇게 좀 재밌는 것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저희 그 밑에 하단에 정보 제공만 동의해주시면 그분들 대상으로 또 6월달 행사 안내 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전남. 네, 감사해요. 네, 펜톡. 김영훈 선생님인데 여쭤보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선생님들 남아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다음, 이게 저도, 링크로 그러니까 앱 다운로드가, 펜톡이 앱을 다운받아야만 되나요? 혹시 링크로, 웹페이지로 접속은 안 되나요? 김영훈 선생님? 펜톡 제가 한번 지금 다운받아. 근데 또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내 핸드폰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크롬북이 EBS에 들어가서 이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앱으로 하는 건데, 연수 자료는 오늘 그 전남 사이트에다가 저희가 PDF 형식으로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남 사이트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 그 아까 보여드린 이 전남 사이트 다시 한번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에다가 이번 주 내로 저희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네. 펜톡 APK 파일이 있으시면 아마 관리자로 배포하시는 방법이 있긴 할 텐데 그게 제대로 호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차피 EBS에서 나온 앱이라서 이거는 그 전남교육청에 일괄 설치해도 괜찮은 앱이니까 한번 주무관님께 제가 문의를 드려볼게요. 이거 API, 근데 펜톡 API 키가 있을까요? APK 그 안드로이드 APK, 설치 파일 가지고 네네. 그렇죠. 저는 APK 구하는 건 어렵진 않아서. 그럼 김영훈 선생님 혹시 APK 그거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전남 주무관님께 그 관리 콘솔에서 전남 도메인에 설치해 주실 수 있냐고 문의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보안 이슈로 APK 파일 같은 건 메일로 보내시긴 어려울 거고 제가 찾아서 아이코 쪽이랑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0분까지만 3분만 더 그냥 나가셔도 되고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네네. 켜고, 적용되면, 네. 김영훈 선생님 메일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화양초등학교 임국주라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되게 그 에듀플러스 처음에 연수를 듣고 애들이랑 올해 그 연습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제가 그 Q&A에 제가 질문을 올렸었거든요. 네네. 네, 이제 이런 연수를 마련해 주신 것도 엄청 감사하고 혹시 이게 그 게시판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외국 사이트니까 구글 고객센터 및 커뮤니티 이런 데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몇 번 글을 올렸었는데 답변이 엄청 늦거나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사람이 글을 답변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이 자체적으로 좀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사이트에다가 그 기능을 어떻게 넣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구글 사이트에는 게시판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초반에 약간 시트를 활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미비한 형태지만 혹시 그런 거라도 그런 거라도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한번 이쪽 기술 쪽은 아이코어라는 파트너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이코어 측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올리고 전남 그 안에서 질문을 올리고 거기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약간 이런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창구를 좀 아주 그런 세련된 형태는 아니더라도 네, 기초적인 형태로라도 한번 이 사이트에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너무 네. 그리고 그런데 아이코어에서 한라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맞아요. 한라인,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전화하고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 그래도 한라인 번호가 아마 전화로 제일 하시는 게 제일 빠르시기는 할 거긴 해요. 그래서 한라인 번호 먼저 안내드리고, 이제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게 또 하나 있으면, 네, 중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같은 건 거기서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가 그 Q&A 올렸던 것 중에 건의사항은 그 2개가 있었고, 세 번째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 저희 반에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주관식을 제가 채점할 때 오답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정답 오답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후에 오답인 친구들 다시 답을 고치라고 하면은 선생님 답이 안 고쳐져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애들 크롬북을 보면은 실제로 그게 막혀져 있더라고요. 답을 연습 적으시는 게. 세트가 그러신가요, 선생님? 예, 제가 저희 반 거를 들어가지고 좋을 건데 제가 그 수학을 최근에 이거 아까 들으면서도 아이한테 최근에 수학 익힘책을 저는 그걸 푸는데 애들 검사하는데 오답으로 된 거 너 지금 한번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저 막혀서 못 고친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채점을 제가 안 한 상태로 고치라고 항상 그러는데 이것도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답 체크를 하면 못 고치니까 미제출인 상태에서 정답 오답을 안 쓴 상태에서 다시 고쳐 그러면 이제 맞게 해주고 이게 너무 귀찮아서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저밖에 이걸 안 써가지고 물어볼 데도 없어서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자면 오답으로 나온 상태에서는 더 이상 주관식 수정이 안 된다는 예, 건가요? 예, 주관식, 객관식이요? 예, 주관식 문제를 보통 쓰고 오답으로 체크를 하면은 그 오답을 다시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하면 오답 정답 이렇게 되잖아요, 자동으로. 네네네. 근데 이제 주관식을 제가 이제 오답으로 딱 체크를 하고 고치려고 아, 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하신 이후에는 아이들이 수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게 제출 버튼 누른 것과 안 누른 것의 차이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출을 안 눌러도 안 고쳐지고 제출을 눌러도 안 고쳐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이거 한번 메일로 정리해가지고 한 번만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예. 제가 문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워낙 이게 예. 팀이 좀 미국에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문의해 볼게요. 네, 한번 문의해 보고 우선 국내에서 이게 뭐 교육청 단위에서 설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니면 이게 완전히 그냥 전체적인 툴 자체의 문제점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래도 건의를 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이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070-8027 여기 번호는 어디 번호예요? 이게 그 아이코어에서 기술적인 거랑 구글 클래스룸 이런 것도 다 지금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네. 아, 거기를 전화하시면 거기 전담 매니저님들께서 바로바로 그리고 구글 그 전남 계정을 여기서 다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네. 네. 계정 관련된 것도 여기에다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크롬북 도입이라든지 크롬북 연수 같은 거는 저희 포인트에다 문의 주시면 되고 학교에 쓰고 계신 구글 계정 그런 것들은 아이코어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제가 올려드린 070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서혜정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스마트 지원단이 있어서, 맞아요. 5월 공문 나갔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들어서 선생님들로 구성된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도 참고해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출근하셔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관심 보여주셔서, 저도 복사해 놨다가, 네, 선생님들께 안내드려야겠네요. 혜정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조만간 또 직접 대면으로 뵙는 날이 있길 바라면서 네, 선생님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네, 푹 쉬시고 네, 다음 주에는 대선일과 현충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